혹시 나이 들수록 이런 생각 드시나요? 형제 자매는 나이 드니 별 소용이 없구나. 왜 형제 자매는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릴 적에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방에서 장난치고 싸우고 울고 웃으며 자랐던 형제와 자매, 부모의 꾸중을 함께 들으며 성장했던 그들은 인생의 가장 초기에 함께한 첫 번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연락이 줄고 명절 외에는 서로의 안부도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 만나도 예전처럼 반갑기보다 어색하고 딱히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자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라는 매개체가 사라집니다. 형제자매가 어릴 때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지냅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갈등도 금세 정리되곤 했죠. 즉, 부모님이 계셨기에 형제자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결국 세상을 떠나시면 그 연결고리는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명절이나 제사 같은 자리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였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굳이 모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계셔서 명절마다 다 같이 모였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형제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작은 다툼도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서 참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나 서운함이 한순간에 드러나기도 하죠. 즉, 부모라는 매개체는 단순히 가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넘어 형제자매 관계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이후에는 각자의 삶과 가정에 집중하면서 형제자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차이가 벌어집니다. 형제자매가 어릴 때는 돈 차이를 크게 못 느낍니다. 똑같이 용돈 받고 똑같이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가장 큰 균열을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평등했지만 성인이 된 후 각자의 성공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떤 형제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여유 있게 살고 어떤 형제는 자영업을 하며 늘 불안정한 수입에 시달립니다. 또 다른 형제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배우자 수입에 의존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삶의 형편이 달라지면 대화 속에서도 미묘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동생아, 이번 모임 밥값은 네가 좀 더 내는 게 어때? 너 여유 있잖아. 형, 넌 잘 사니까 부모님 용돈 좀 더 드려야지. 처음에는 가볍게 던진 말 같아도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잘 사는 쪽은 돈 때문에 이용당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쪽은 나는 왜 늘 비교당하지라는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차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존중과 균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우위에 서서도 안 되고 형편이 어렵다고 늘 의존하는 것도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셋째,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며 밥을 먹고 부모의 꾸중을 함께 듣고 장난치고 다투면서도 결국 화해하던 사이였죠. 그때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가장 강력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각자의 삶이 생기고 직장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의 자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이사를 하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예전처럼 내일 바로 도와줄게라고 나서지 못합니다. 미안, 애 학원 때문에 시간이 안 돼. 나도 지금 회사에서 여유가 없어. 이런 말로 관계를 미루는 순간 형제는 이미 마음속에서 예전의 1순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형제를 내 삶에서 당장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명절에 만나고 가끔은 연락을 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선을 긋는 거죠. 어린 시절 쌓인 추억과 정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지금의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나 자신이지. 형제자매는 더 이상 최우선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는 점점 뒤로 밀리고 결국은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친척 같은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넷째, 돈 문제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 다들 아실 텐데요.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병간호가 필요해지거나 돌아가신 뒤에 장례비나 유산 문제가 등장할 때 갈등이 깊어집니다. 처음엔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번 병원비는 여유되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게 어때? 장례식장 음식값은 어떻게 나눌까?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작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불만은 점점 커져 결국 유산 분쟁이라는 폭발구로 이어집니다. 평소엔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 자매도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부모님 곁을 지키며 고생했는데 넌 멀리 살면서 왜 똑같이 가져가? 어차피 부모님 재산인데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겠어? 왜 네가 더 가지려고 해? 이런 말들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되돌리기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 때문에 수십 년 가까이 연락을 끊는 집안도 많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모이지 않고 조카들끼리조차 왕래가 끊겨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죠. 돈 문제는 단순히 재산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을 돌본 쪽은 내가 더 고생했으니 당연히 더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멀리 있던 쪽은 재산은 부모님 것인데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쪽 모두 자기 논리가 있으니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쌓인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고 내 형제는 결국 돈 앞에서 저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깊은 불신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돈은 가족조차 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이어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제 자매 사이에서의 돈 문제는 그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건 계산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사실입니다. 돈은 가족조차 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 다른 경험을 쌓게 됩니다. 학교, 직장, 결혼, 친구, 사회 경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생각과 행동,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형제는 자녀 교육과 커리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형제는 가족과 여유로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부모 모임을 두고 한쪽은 이번 주말은 애 학원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반응하는 식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돈과 소비 습관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 형제는 저축과 투자를 철저히 하지만
다른 형제는 여행과 경험을 우선시하며 씀씀이가 큽니다.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렇게 무모하게 쓰는 거야? 넌 왜 그렇게 아끼기만 해? 짧은 말 한마디에도 작은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서로를 설득하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각자의 선택과 삶을 존중할 때 형제자매 관계는 비록 거리가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치관의 차이는 친밀감을 조절하는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각자의 삶을 인정할 때 형제자매 관계는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교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한다처럼 단순히 평가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듣기만 했던 말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경쟁심과 작은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교의 방식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누군가는 집을 샀습니다. 자녀의 학업 성취나 경제적 안정도 비교의 기준이 되죠. 그 결과 겉으로는 축하와 칭찬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왜 저 정도를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만남이 즐겁기보다 묘한 불편함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 형제 집을 방문했는데 집이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꾸민 집인데 그 집과 비교하니 왠지 부족해 보이더라.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자주 가지 않아요. 비교는 때로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말에서도 생겨납니다. 큰형은 그렇게 성공했는데 넌 왜 아직 그러니? 동생은 자녀 교육을 참 잘했더라. 이런 말은 직접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형제자매 사이의 거리를 서서히 벌리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비교와 경쟁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형제자매가 가까워야 할 시간마저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만남이 즐겁지 않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자연스레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멀리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죠. 중요한 것은 이런 비교로 생긴 마음의 불편함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야기 같으신가요? 이러한 형제자매 관계에서 취해야 되는 행동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형제자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며 멀리서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집 형제들과 비교하지 말고 각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와 방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형제 관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방해받지 말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형제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평안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다면 돕되 자신의 형편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관계는 결국 한시적이며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잡기보다 축복해 주는 것이 아름다우며 멀리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성 없는 관심은 부담만 주므로 때로는 침묵이 더 진실한 소통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형제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으므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연은 생물학적 우연일 뿐이며 다른 인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을 주는 관계라면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형제 관계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제 관계에서 생기는 질투, 시기, 원망 등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형제도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이를 받아들일 때 평안해집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태도로서 있다면 어떤 관계든 어떤 거리든 결국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당연히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먼저 손 내밀고 작은 안부 한마디 건네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도 서로가 멀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일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라면 서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움을 주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상처받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금전 지원. 형제니까 이번 달 생활비 좀 빌려줄래? 또는 사업 시작하는데 조금만 투자해줘 같은 부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도와주며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이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 도움을 주는 사람 자신도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은 동생의 생활비를 몇 달간 꾸준히 도와주다 자신도 생활이 빠듯한 상태에서 계속 돈을 빌려주느라 점점 피곤함과 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반복적이고 무리한 금전 지원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둘째, 법적, 도덕적 문제. 형제니까 이거만 해주면 되지 하고 쉽게 맡길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법적 문제나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항과 연결된다면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형이 사업 관련 계약서에 서명을 부탁했는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해줬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친구나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일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형제라고 쉽게 괜찮아 내가 대신 해줄게라고 하면 결국 관계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적인 나쁜 습관. 마지막으로 형제의 반복적인 나쁜 습관을 덮어주거나 해결 대신 방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분은 동생이 늘 늦게 출근하고 약속을 자주 어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형제니까 넘어가자 하고 봐주었지만 동생은 점점 더 책임을 미루게 되었고 결국 도와주던 형제는 지치고 화가 쌓였다고 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항상 이해하고 봐줄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관계가 불균형해지고 서운함만 쌓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무리한 금전 지원, 법적, 도덕적 문제, 반복적인 나쁜 습관, 이 세 가지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제 관계는 가까움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해남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과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